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 등의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롯데월드 부분 개장에 대해 서울시가 최종 결정을 추석 이후로 임시 보류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속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성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순매도에 밀려서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부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2% 내린 2051.20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4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냉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관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1,992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50억 원, 1,05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통신, 전기가스 등 내수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계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 신한지주, SK텔레콤, KB금융 등이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 공급 과잉 우려에 급락했고 엔저 우려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의 합병설에 의료기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군요. 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자회사인 삼성메디슨과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료기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산업 진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솔고바이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64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전날보다 5.92% 오른 8,77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솔고바이오는 삼성 메디슨 계열사인 메디너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메디슨에서 분사한 업체로 삼성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사업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스페이스, 인포피아, 바텍, 시젠 등 바이오 진단장비 업체와 현대정보기술, 유비케어 등 헬스케어 업체들의 주가도 전날 대비 모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공시를 통해 삼성 메디슨과의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는 향후 일정이나 계획을 밝힐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의 강세에서 나타나듯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신수종 사업으로 택한 의료기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진출 가능성 하나만으로 관련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중국 기업의 매각 소식에 유아용품 관련주들 덩달아서 이제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흐름을 짚어주십시오. 네, 아가방 컴퍼니가 중국 기업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유아용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14.93% 오른 7,700원의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고령 메디앙스도 13.18% 오른 11,250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장중한 때 11,400원까지 치솟아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주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중국 기업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유아용품주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매각을 통한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 기대감이, 고령 메디앙스는 아가방 컴퍼니의 중국 사업 본격화로 국내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영화관과 음식점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건축규제 혁신안에는 건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 제한 규제를 철폐하는 계획도 담겨 앞으로 건물 용적률이 10%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에서는 산지 가축 방목 허용 면적을 기존 3헥타르에서 5헥타르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귀농 귀촌시 주택 건축 융자 한도 개선 등이 세부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투자 시장 창출 효과 17조 5,940억 원, 국민 부담 경감 1조 5,697억 원 등 약 19조 원의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은행 건전성 순위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기업 경영윤리도 하위권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 발생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건전한 거시 경제 환경과 시장 규모, 우수한 인프라 등 4개 부문은 20위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144개국 중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각각 1, 2위를 유지했고 미국과 핀란드,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1롯데월드 부분 개장에 대해 서울시가 최종 결정을 추석 이후로 임시 보류했습니다. 서울시는 롯데 측이 제출한 추가 보완 대책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개장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열흘 동안 시민들에게 건물을 개방해 교통과 안전성을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승인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저층부의 소방시설이 완공됐지만 종합방재실 운영과 재난유형별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시민자문단의 지적에 따라 불시에 종합방재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속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6조 4,1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6% 늘어 2010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7,900원으로 작년보다 5.9% 늘었고 월평균 진료일 수는 1.641로 1.9% 소폭 늘었습니다. 특히 노령층의 진료비 증가폭이 두드러져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7만 6,824원으로 65세 미만의 4.4배에 해당했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할 때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1시간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추석 연휴에 차량 정체가 가장 심했던 고속도로 4개 구간의 우회도로 분석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에서 서평택 구간 대신 39번 국도와 82번 국도 등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까지 단축 가능했고 영동고속도로 신갈 여주 구간에서는 42번 국도를 우회할 경우 소요시간이 최대 40분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과거 분석 결과와 실제 교통 상황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교통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국내 휴대폰 사용 대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핸드폰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주파수를 놓고 통신 3사 간 또 통신사와 방송사 간의 이전 투구가 한창이라고 하는군요. 정보산업부의 김능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통신사끼리는 물론이고 또 통신사, 방송사 간의 주파수 경쟁이 한창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그 LTE 가입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향후에 5세대 이동통신과 3분 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확대되면 그 어느 때보다 주파수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전쟁은 당장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을 놓고 이동통신업계와 지상파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700MHz 주파수는 698MHz에서 806MHz까지 108MHz 폭의 전파를 가리킵니다. 이 대역은 현재 비어있는 주파수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주파여서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주파수가 파장이 길어서 도달거리가 길고 때문에 기지국에 투입하는 비용이 적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00MHz 주파수 가운데 400MHz 폭을 통신용에 배정하기로 결론을 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재난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MHz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파수의 남은 대역을 가지고 통신사와 그 지상파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송사들은 UHD 방송용으로 700MHz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고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용으로 이 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보통 낙찰가가 수조원에 달하고 매년 그 전파 사용료가 수천억인데요. 통신사들은 낙찰가와 전파 사용료를 매년 정부에 납부하면 방송사들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계에서는 700MHz 대역을 통신사 쪽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방송사들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통신사들끼리도 물론 주파수 경쟁이 치열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이 주파수 갈등은 통신 방송간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발단은 KT가 제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받은 2.1GHz 주파수를 4세대인 LTE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경쟁사들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KT 신청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애초에 3세대로 배정된 주파수를 LTE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주파수를 공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이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KT는 향후에 그 3밴드 LTE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 대역을 위한 주파수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KT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3밴드 LTE를 공짜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정부 조치가 특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사들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인 만큼 내년도에 주파수 재조정 등등 치열한 또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정부는 내년에 700MHz와 2.1GHz 부분에 대해서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주파수를 재할당할 예정입니다. 이 주파수는 통신사들의 서비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일부 주파수의 사용 기한이 2016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파수를 다시 할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황금 주파수를 배정받기 위한 통신사, 방송사들 간의 이 돈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파수 문제는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사물 인터넷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센서를 통해서 사물들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는 이 사물 인터넷을 위한 전용 주파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 주파수 확보를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일주일을 앞두고 28개 농축수산물과 추석 성수품의 수입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지난달 말
60개 농축수산물과 6개 추석 성수품의 수입 동향을 점검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농산물 15개 품목, 축산물 6개 품목, 수산물 7개 품목에서 수입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농산물은 대추가 무려 72.2%, 무 41.5%, 팥 27.6%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축산물은 22.7% 오른 소시지와 9.9% 오른 냉동 돼지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산물은 고등어 51.9%, 대게 32.8%, 아귀 21.8% 순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LG전자의 독자 보안 솔루션인 게스트모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습니다. 게스트모드는 잠금 패턴을 달리해 하나의 스마트폰을 마치 2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휴대폰에서 이 모드를 설정하면 사진, 문자, 메신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제한된 앱만 구동됩니다. 아울러 LG전자는 스마트폰 대표 사용자 경험 장치인 노크코드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한국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노크코드는 화면을 켜는 것과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기존의 숫자 입력이나 패턴 그리기와 비교해 편의성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패션 전문점 두타타워 두타가 한 달여간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오는 5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스웨그족, 키덜트족, 싱글족, 보헤미안 등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반영해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전층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스캐드슨, 앤솔로지, 스칸 등 생활용품 편집숍이 입점하고 디자이너 매장이 기존 60여 개에서 100여 개로 늘었습니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에 선큰 가든과 카페를 설치하고 층별로 파우더룸, 소유실, 고객 상담실, 피팅룸 등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한편 두타는 재개장을 기념해 5일에서 14일 고객들에게 구매액에 따라 두타 상품권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뉴 두타 오픈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7, 8월 여름 2달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수송객 수가 지난 7월 50만 4천 명, 8월 53만 명 등 2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 저비용 항공사 중 처음으로 여름 성수기 수송 실적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제주로 전체 이용객 중 61.2%인 63만 3천 명을 차지했으며 김포 제주, 부산 제주, 청주 제주, 대구 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93.2%의 탑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 포함된 7월과 8월은 1년 중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성수기로 제주항공이 올해 기록한 103만 4천 명은 지난해 88만 명보다 약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제주항공의 올 여름 성수기 수송객 수 가운데 국내선은 63만 3천 명, 국제선은 40만 1,000명으로 61.2대 38.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의진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부산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도는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이후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낮에도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지만 강원도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춘천은 2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부산 28도, 대구 30도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29도, 강릉과 울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나탄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석인 월요일에도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